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2일입니다. 새벽 3시 39분입니다. 이 시간에 깨어있게 하신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과 이 차원에 생존하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금 할 말이 있어가지고 이 영상을 만듭니다. 2026일 한 1월 22일 새벽 2시 22분에 완성한 원고인데 계속 이제 똑같은 거 확장 반복 해서 붙여넣기 쓰기 확장 해가지고 이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컴퓨터 워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참 세상이 좋아요. 또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이제 추려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거의 90%고 그래요. 이 세상에 그 지적 생명체로서 존재하는 이상 남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하고 또 그걸 또 이제 영상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하고 그 맹자책을 읽은 대장부 사상을 이해하고 있는 한 남자로서 멋진 일이죠. 자, 지금 이제 한국의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고 있고 아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회식 자체도 없을 거고 점심시간 되고 그러면은 각자 도생하기 위해 가지고 참 힘들게 살아가고 다음에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쉬고 있고 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되어지는 청년들은 우리 세대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청년들하고는 또 살아온 방식이 틀리고 그래요. 우리는 경쟁 속에서 살고 그랬는데 그래서 학교 다니고 그럴 때 나라에서 주는 밥 없었어. 배고프고 그러면 그냥 가서 수돗물 그냥 퍼마시고 배를 채우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은 것처럼 하고 이제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20대, 30대, 40대 청년들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까지 무상급식, 그냥 가축처럼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밥을 먹었잖아. 그게 이제 가축화 된다는 거예요. 가축화. 자, 그런 청년과 우리 또 현재 기성세대와 다음에 이 나라를 만들어 놓은 이 나라의 경제와 정치와 산업을 만들어 놓은 70대, 80대들은 이제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분들이 죽고 나면은 이 대한민국은 완전히 이제 빈 깡통이야. 없어. 그 중에는 거의 기득권들은 세계화를 통해 가지고 모든 자본과 자기 후손들, 아들, 딸, 손자, 며느리들을
전부 다 이제 뭐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들은 해외로 지금 다 나가서 생활하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창출한 부를 가지고 자자손손 천년 동안 살아간다고.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우리들은 비참해. 한반도에서 감옥 안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쉰다고 하잖아. 아예 뭐 이제 직장 구할 생각을 안 해. 일할 생각을 안 해. 그 틈을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제조, 뭐 육체로 하는 일을, 모든 일을 기술을 배워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완전히 이제 멸망해가는 상태고 그러는 거예요. 조선시대 말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내 나름대로 영상을 남깁니다. 2026년 1월 12일 새벽 2시 22분. 권력은 짧고 범죄는 반드시 재판을 받는다. 헌법 원칙의 출발점과 권력의 허상. 헌법 원칙의 출발점.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이자 권력자와 일반 국민을 동일한 법의 지배 아래 두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 원칙이 종종 무너진다. 권력자들은 법 위에 군림하려 하고 국민은 그 불평등을 체감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다. 이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정치적 보복이나 무분별한 소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이 조항은 범죄 면책으로 오해되며 국민 불신을 키워왔다. 대통령이 법 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은 무너진다. 불소추 특권의 본래 취지와 왜곡.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이 제도가 권력자의 방패로 작동한다. 국민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한다. 이는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다. 불소추 특권은 면책이 아니라 유예다. 대통령은 재직 중 기소되지 않을 뿐 퇴임 후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 단순한 원칙조차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왜곡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죄가 없었죠. 사기 탄핵 당해버리고 그런 거예요. 사기 탄핵 후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는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서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시킨 사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재직 중 재판을 받으며 사형이 구형되었다. 재직 중.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그 입법부 독재 권력이 장악한 공수처와 무장 경찰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렸어요. 그게 내란이야. 그리고 그 후 탄핵이 되고 지금 뭐 깜빵에서 사형이 구형되어 버리고 그랬어요. 자, 대통령이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재직 중에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역사적 관례를 남겼다.
두 사례는 권력의 허상과 법의 실질을 동시에 드러낸다. 권력은 짧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재판을 받는다. 이런 사례를 대한민국 기득권들과 정치, 경제 기득권들은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들은 말을 못해. 알고 있으면서. 말하고 그러면은 잡아가. 깜빡에 들어가.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등 의혹에 휘말려 있다. 신년 2026년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는 경제, 민생, 외교를 강조했지만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고 나도 그걸 다 지켜봤어요. 그런 핵심은 다 빠져 있었어요. 대통령은 무소불위 권력 자리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있고 그럴 때 입법부, 국회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행정부 권력을 쳐버린 사람이고 그래요. 법 앞의 평등과 불소추 특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기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어. 그는 경제, 민생, 외교를 강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민생, 외교를 강조했지만 법 앞의 평등과 불소추 특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국회 권력으로 국회 독재 권력으로 탄핵을 하고 바로 현직 대통령을 깜빡이 보냈잖아. 근데 자기 본인이 지금 대통령이야. 똑같이 당하게 되어 있다고. 그게 인과응보란 겁니다. 이는 국민 신뢰 회복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다. 신뢰를 외면을 본질을 해버렸어. 국민은 대통령이 법 앞에 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래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권력 뒤에 숨어 있어요. 이게 무슨 지도자야? 아니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겉모습일 뿐 실제 권력은 기득권 세력과 미국, 중국 세력의 거래 속에서 움직인다. 윤석열 정권의 붕괴도 단순한 정치적 실패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력의 작동이었다. 이재명 정권 역시 현재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정치, 경제, 패권, 에너지, 국방, 경쟁, 전쟁, 경쟁, 금융, 국제 금융 자본, 글로벌 기업의 이해관계가 한국 정치에 깊숙이 개입한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잡아가는 거 봐요. 그게 힘이야. 외국 세력의 싸움 속에서 한국 권력은 흔들리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그저 조정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는 조선이 망할 때 이는 이씨 조선이 망할 때 외국 세력과 내부 사대부 지방 호족 권력의 거래가 있었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인과응보의 구조. 윤석열 전 정권을 탄핵으로 무너뜨리고 세워진 정권이 결국 같은 법적 심판을 받게 되는 구조. 권력은 순환하고 죄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 단죄된다. 이재명 정권도 윤석열 정권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 국민 신뢰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본질을 외면한 신년 기자회견은
불완전한 답변일 뿐이다. 그들 좌파의 일반적인 반쪽 잔치일 뿐이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하지만 실제 권력은 정치 기득권, 경제 기득권과 미국, 중국, 외국 세력의 손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실질은 허수아비 권력으로 전락한다. 국민 신뢰는 무너지고 정치적 내소가 확산된다.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은 선언에 그치고 현실은 불평등으로 가득하다. 과거 군사 정권은 일본을 극기하자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일본 아이들을 극기를 해버렸어요. 그게 다른 거야. 지금은 그런 것도 없잖아. 권력의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권력이 어떻게 이동되는 거 우리 일반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스스로 그들이 이제 권력을 잡은 자들이 스스로 존엄 인체하잖아. 그러다가 망해버리는 거야. 이씨 조선은 외세와 내부 권력의 거래 속에서 망했다. 지금 한국 정치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외국 세력의 미국과 중국 세력의 이해관계와 내부 정치 기득권, 경제 기득권의 거래 속에서 권력은 세워지고 무너진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역사의 교훈은 여전히 현재를 지배한다. 헌법 제11조와 헌법 제84조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권력은 짧고 범죄는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이 권력의 실질을 되찾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실질, 본질은 사라진다.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 정권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 결국 국민 신뢰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는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서 시작된다. 보이지 않는 권력의 실체. 한국 사회의 정치 기득권, 경제 기득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동한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겉모습일 뿐 실제 권력은 보이지 않는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의 거래와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인다. 정치, 경제, 권력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다. 정치, 경제, 권력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지배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들의 통치를 받는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겪으면서 그들이 권좌에서 타도되는 것을 목격하고 보았고 들었고 머리로 생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마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문재판관이 말하고 그랬다. 우리들은 대본대로 한다고 대본대로 그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기 탄핵은 단순히 한 개인이 정치적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득권 세력, 정치 세력, 경제 세력과의 균열과 재편의 결과였다. 좌파에서 촛불 민심이 지들이 했다고 하지만은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뒤에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내부의 거래와 이해관계가 있었다. 권력은 국민의 손에 있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몰락 역시 단순한 정치적 실패가 아니었다. 내란 혐의로 재직 중에 재판을 받으며 탄핵 이후에 사형이 구형된 사건은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자, 그러나 그 과정은 법의 원칙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모든 권력을 잡은 기득권 세력의 거래와 권력 재판이 작동한 결과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국 사회의 권력 구조는 불평등하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하지만 실제 권력은 정치 권력, 경제 권력과 그 기득권과 미국, 중국의 손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실질은 허수아비 권력으로 전락한다. 국민 신뢰는 무너지고 정치적 냉소가 확산된다. 중국 놈들한테 삥을 뜯기고 미국 놈들한테 완전히 삥을 뜯기고 있다.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이 추운 겨울에 어디 갈 데가 없다. 청년들은 가축화가 되어가지고 가축 사료를 먹고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은 인간이 아니라 그들은 가축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보이지 않는 권력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은 언론, 자본, 관료제, 국제 관계를 통해 권력을 조종한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이미 정해진 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권력은 국민의 것이 아니라 기득권의 것이다. 이성계가 만들어 놓은 이씨 조선은 외세와 내부 권력의 거래소에서 망했다. 왜 그렇게 이씨 조선이 500년 동안 오래 갔는가 하니 세계 역사에 변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가 오래 갈 수 있었다. 지금 한국 정치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외국 세력의 이해관계와 내부 기득권의 거래 속에서 권력은 세워지고 무너진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역사의 교훈은 여전히 현재를 지배한다. 왜 이렇게 한반도가 정치 권력의 세계 정치 권력의 중심에 있는가 하니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변화되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해양 세력이 없고 대륙 세력이 있고 그럴 때는 한 권력이 들어서면은 500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 권력의 100년 가기도 힘들고 그래요, 나라가. 박근혜 정권은 사기 탄핵으로 무너졌다. 윤석열 정권은 내란 혐의로 붕괴했다. 이재명 정권 역시 현재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권력은 짧고 범죄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 단죄된다. 국민 신뢰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본질을 외면한 신년 기자회견은 불완전한 답변일 뿐이다. 이재명 정권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없다. 중국 애들한테 삥을 뜯기고 미국 애들한테 삥을 뜯기고 여기저기서 삥을 뜯기는데 나라에 금고에 돈이 어디 있겠나. 상납하기 바쁜데. 국민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하지만 실제 권력은 기득권과 외국 세력의 손에 있다.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실제는 허수아비 권력으로 전락한다. 국민 신뢰는 무너지고 정치적 냉소가 확산된다.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은 선언에 그치고 현실은 불평등으로 가득하다. 정치, 경제, 권력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이 지배한다. 박근혜 사기 탄핵과
내가 박근혜 사기 탄핵이라고 하는 거 하네. 박근혜는 사기 탄핵을 당해버리고 그런 거예요. 박근혜 사기 탄핵과 윤석열 탄핵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 본질의 존재를 보았다. 이재명 정권도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보니까 뭐 정청래하고 이재명이하고 싸움하고 있고, 이재명은 운동권이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운동권 아이들이 이재명 쪽에 쭉 들어와 있다가 지금 지방 자치, 지방 이제 도지사, 뭐 시장 그 선거 있다고 하니까 다 나갔잖아. 다 나가서 지역에 있는 그 저기 골목대장 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지금 이재명 주변에는 내가 봐도 사람들이 없어. 이재명 주변에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재명 주변에는 여자들이 참 많아. 개딸들. 그래서 이재명이 여자들이 뭐 생리하는 생리대를 나눠준다고 하잖아. 참 그 팔자도 희한하네. 그거. 국민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하지만 실제 권력은 기득권과 외세의 손에 있다.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실질은 허수아비 권력으로 전락한다. 국민 신뢰는 무너지고 정치적 냉소가 확산된다.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은 선언에 그치고 현실은 불평등으로 가득하다. 정치 경제 권력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지배한다. 박근혜 사기 탄핵과 윤석열 탄핵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 본질의 존재를 보았다. 이재명 정권도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권력은 짧고 범죄는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이 권력의 실질을 되찾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실질은 사라진다. 보이지 않는 손의 지배.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선언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이 원칙은 자주 무너진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은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국민에게는 범죄 면책처럼 보인다. 이 괴리 속에서 권력은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모습을 드러내고 국민은 불평등을 체감한다. 정치, 경제 권력의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정치, 경제 권력의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지배한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겉모습일 뿐 실제 권력은 기득권 세력과 미국, 중국, 외국 세력의 거래 속에서 움직인다. 국부론에서 말한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은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은 원래 시장의 자율적 조정을 의미했지만 한국 정치에서는 기득권의 은밀한 지배를 상징한다. 한국 정치에서는 기득권의 은밀한 지배를 상징하고 있어요. 선출된 권력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선출된 권력은 다 탄핵을 당해 버렸잖아. 탄핵. 선출된 권력은 탄핵을 당해 버렸어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사기 탄핵되었다. 최순실 이번 빨리 저기 석방돼야 되는데 최순실도 보니까 죄가 없어. 최순실 씨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억울하게 지금 그 징역살이 하고 있잖아. 사기 탄핵으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들어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국민의 촛불 민심이 표면적 원인이었지만
촛불 든 좌파 아이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동원된 아이들이고 그랬어. 그 뒤에는 권력 내부의 균열과 거래가 있었다. 좌파 아이들이 거래했잖아. 다 알고 있어,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추악한 거래를.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제재벌과 정치기득권 그리고 사법부 기득권, 판사, 검사 그리고 언론 기득권이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가 탄핵 정국을 형성했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승리를 믿었지만 실제로는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언론 권력과 관료 권력을 차지한 아이들이 그들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그들의 권력에 의해 가지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무너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죄직 중에 재판을 받고 또 탄핵이 되고 또 사형이 구형되었다. 이는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헌법 제84조는 무너져 버렸다. 그러나 그 과정은 단순한 법적 심판이 아니었다. 보수 진영 내부의 권력 다툼, 보수 참 쪼잔했어요. 검찰과 정치권의 갈등, 언론의 프레임 전쟁이 얽혀 있었다. 홍준표는 정치검사 2명이 나라를 혼란케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이 제거되고 그러면은 한동훈도 같이 제거되고 그래야지. 그 순리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내 기억에는 검사들이 대통령한테, 노무현한테 그 뭐 공개 토론장에서 대들었잖아. 근데 노무현이가 저기요, 선출된 권력에 너희가 감히라는 말을 쓰고 그러니까 찌그러들었잖아. 그게 있은 지 한 20년 뒤에 검사가 대통령이 되고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검사 권력 또한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잖아. 탄핵당해버렸잖아. 홍준표도 검사네. 이는 권력 붕괴가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기득권 세력의 거래와 권력 재편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선거를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선출된 권력도 소용이 없어요. 앞으로 뭐 이재명 같은 경우도 오래가지 못한다 하더구만. 이재명 정권은 위험이 있는데 사법적인 리스크가 지금도 존재해요. 위험이 존재해요. 이재명 정권은 현재 시절부터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사건 등 의혹에 휘말려 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는 경제, 민생, 외교를 강조했지만 법 앞의 평등, 헌법 제11조,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왜? 불소추 특권이 이제 깨진 거야. 박근혜, 윤석열, 해당이 안 되었잖아. 헌법 제84조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적용을 못 받았잖아. 국민은 대통령이 법 앞에 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지도자라면 당당하게 나오고 그래야지. 전쟁터에서 대통령이 앞장서야지. 그래야 국민이 따르지. 대통령은 전쟁을 해야 돼, 전쟁. 근데 뒤에 숨어버린다. 그럼 누가 나가나? 안 나가. 나라도 안 나가. 그러나 권력은 여전히
방패 뒤에 숨어 있다. 이재명 정권 권력은 지금 방패 뒤에 숨어 있고 뭐 김현지 뭐 좀 조사하려고 하니까 김현지 걔도 감춰버리고 뭐 이거 완전히 뭐 알 수 없는 정권이야. 이재명 정권도 윤석열 정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을 하고 그랬으니까 줄줄이 이제 당하는 거야. 근데 걔들은 또 돈이 있어 가지고 천년 만년을 살잖아. 근데 우리 서민들은 내일 때거리도 없잖아. 일주일째 때거리도 없잖아. 한국 사회의 권력 구조는 불평등하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하지만 실제 권력은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언론 권력, 관료 권력을 장악한 기득권과 미국, 중국 아이들의 손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실제는 허수아비 권력으로 전락한다. 지금 뭐 이재명 정권 잡고 한 게 뭐가 있나? 미국 애들한테 삥을 뜯겨버리고 미국 애들한테 천문학적인 돈을 빼앗겨버리고 중국 애들한테도 돈을 빼앗겨버리고 그 우리 돈 국민들 돈 아니야. 지금 환율 방어한다고 난리인데 뭐 증권 뭐 엄청 올라간다고 난리인데 IMF 온다고 종교 탄압하지 말고 종교 탄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윤석열은 지금 깜빵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하잖아. 재판에 나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뿐이 없다고 하잖아.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뭐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지고 이 기독교를 이제 박살낸데 기독교를 왜 박살낸다는 소리를 하면서 왜 천주교는 왜 박살낸다는 소리를 하지 않나? 그 모순 아닌가? 그러니까 정권 다 됐다는 거야. 국민 신뢰는 무너지고 정치적 냉소가 확산된다. 보이지 않는 권력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은 언론 권력, 자본 권력, 관료 권력, 국제 권력의 서로의 관계를 통해 권력을 조정한다. 예컨대 박근혜 사기 탄핵 당시 언론은 연일 국정농단 프레임을 강화했고 경제 재벌들은 정치적 생존을 위해 권력 재편에 협력했다. 그 와중에 삼성전자 이재용이는 깜빵에 들어가가지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수술도 받고 이재용 회장 고생했어요. 근데 깜빵에 한번 갔다 오고 그랬더니 사람이 더 강해지고 그랬더구만. 윤석열 정권 붕괴 과정에서도 언론은 내란 혐의 프레임을 확산시켰다. 아니 비상계엄인데 그게 뭐가 내란이야. 그런데 언론 권력은 내란 혐의로 프레임을 확산시켜 버렸잖아. 박근혜 때는 국정농단 프레임을 강화했고 아주 나쁜 놈들이야. 정치권은 또 권력 재편을 했잖아. 그 뭐 우파는 우파대로 싸움하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싸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대로 지들끼리 싸움하고 권력 재편을 하고 그리고 선거를 또 했잖아. 국민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을 선택했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정해진 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 조종자가 누구야? 선거관리위원회 아니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정할 수가 있지. 그래서 지금도 뭐 부정선거하고 어제 신년회에서도 뭐 부정선거 외치는 애들은 뭐 이재명 정권이 이제 이재명 본인 입으로 부정선거 외치는 아이들은 뭐 때려잡는다고 하더구만. 부정선거 외치는 사람들 무슨 죄가 있나? 진실을 진실대로 말하고 있을 뿐인데 뭐 증명하면 될 거 아니야.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깔려고 했지만은
까지 못하고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잖아. 그 서버를 까라고. 그럼 국민들이 다 이해하잖아. 조선은 이씨, 조선이라는 이름이 참 거룩한 이름이고 그래요. 근데 이성계하고 정도전이가 조선을 써버렸잖아. 그래서 이성계, 어? 이성계의 조선은, 이씨 조선은 외세와 내부 권력의 거래 속에서 망했다. 망했지. 이모군란, 배웠어. 갑신정변, 을사능력, 동학들, 동학. 부적 붙이고 기관총 앞으로 돌격한 그 동학들, 모두 외세와 내부 권력의 거래가 얽힌 사건이었다. 지금 한국 정치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외국 세력의 이해관계와 내부 기득권의 거래 속에서 권력은 세워지고 무너진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 좌파 권력은 탄핵 당하지 않고 그랬는데 왜 우파 권력만, 이 보수 권력만 탄핵을 두 번이나 당하고 권력을 빼앗기고 그러냐? 역사의 교훈은 여전히 현재를 지배한다. 그래, 보수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은 허수아비야. 박근혜 정권은 사기 탄핵으로 무너졌다. 그 프레임이 국정농단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내란 혐의로 붕괴했다. 그 프레임은 내란이었다. 이재명 정권 역시 현재 같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달려가고 있어요. 권력은 짧고 범죄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 단죄된다. 국민 신뢰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본질을 외면한 신년 기자회견은 불완전한 답변일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아니야. 정치 형태하고 모든 이끌어가는 정책 운영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중국 아이들이 중국 공산당 아이들이 중국의 그 모든 성을 운영하는 그 방식, 수사하는 그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식자들은 말하고 있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전체주의 국가, 중국식의 그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버렸다고. 문재인 정권 기간 동안 중국에 가가지고 엄청난 또 과외를 받고 왔잖아.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권력도 윤석열 정권 무너지고, 그 25년 되고 혼란기 엄청난 또 혼란이 왔고, 지금 중국 아이들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사고 치는 거 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미개한 짓을 지금 중국 아이들이 하고 있다니까. 얼마 전에 동네에 있는 우리 동네가 교통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스타벅스가 몇 군데 있어. 지하철역 바로 옆에. 거기 가니까 엄청나게 중국 아이들인데 얼마나 시끄럽고 더럽게 구는지. 야, 그 유튜브에서 보던 게 맞더구만. 미개인들이야, 미개인들. 우리가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해방되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을 보지 않기 위해 가지고 공중 도덕과 예의와 그런 것을 교육을 하면서 계몽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문명을 이끌어 왔는데요. 우리가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하던 짓을 지금 중국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하고 있잖아. 그 커피숍에 들어와가지고 밖에서 음식을 들어와가지고 먹고 있고 종업원들하고 신랑이 하고 이 테이블 밥상을 완전히 더럽게 사용하고 말이야. 현재 중국 아이들이 그래. 식당에서 담배 빡빡 피우고 말이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버스 안, 교통기관, 열차, 기차소, 버스, 승용차,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근데 그 짓을 전부 다 지금 중국 아이들이 하고 있잖아.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지배한다. 박근혜 탄핵과
윤석열 탄핵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 본질의 존재를 보았다. 이재명 정권도 같은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다. 권력은 짧고 범죄는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이 권력의 본질을 되찾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본질은 사라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재직 중에 재판을 받으며 탄핵 이후에 사형에 구형되었다. 이는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단순한 법적 심판이 아니었다.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잡은 기득권 세력은 필요할 때, 자기들이 필요할 때 권력을 세우고 또 필요할 때 그 권력을 무너뜨려 버린다.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법의 원칙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작동을 드러낸다. 부정선거 지금 말만 하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엄청난 이제 뭐 가짜 뉴스를 몰려가지고 엄청난 탄압을 받고 그럴 거예요. 자,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은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었다. 윤석열 정권이 비상계엄을 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그 서버를 까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그걸 알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알리지 못하고 도로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뭐 대통령 재임 중에 재판을 받고 또 탄핵 이후에 사형에 구형되어 버리고 그랬어요.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은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그거는 참 몹쓸단 지민캉, 응? 트럼프 핵심 참모들이 막 부르짖고 있잖아. 한국은 부정선거 한다라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이지만 그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린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선거 과정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 본인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제적인 부정선거 부패를 밝히려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낚시바늘이 미끼가 되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미끼만 따먹힌 것 같아 보니까 지금. 미끼만 따먹힌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만 희생되었는데 그러나 또 이제 사표 규정해가지고 뭔가 또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고 그렇겠죠. 역사는 항상 이렇게 흘러가고 그러는 거예요. 몇 사람이 희생을 하게 되면은 그게 또 사표 규정이 돼.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단순한 정치적 실패가 아니라 정치, 경제, 기득권 세력의 거래와 권력이 재편되는 결과였다. 보이지 않는 권력은 필요할 때 권력을 세우고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고자 꿈에도 없었잖아. 근데 윤석열은 기득권에서 내려꽂았잖아. 그래서 보수 쪽에서 대통령 됐잖아. 보이지 않는 권력은 필요할 때 권력을 세우고 필요할 때 무너뜨린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겉모습일 뿐이다. 선거 관리하기 좋잖아. 선거관리위원회.
그래서 지금 아스팔트 부정선거라고 사람들 외치고 있잖아. 전직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을 여긴 뭐 황 총리, 황교안 총리도 부정선거라고 외치고 있고 그런 사람이 부정선거라고 외치고 있잖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기 탄핵 후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재직 중에 재판을 받았고 탄핵 이후에 사형을 구형받았다. 두 사례는 권력의 허상과 법의 실질을 동시에 드러낸다. 권력은 짧고 기득권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반드시 재판을 받는다. 그러나 그 과정은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작동이었다. 부정선거 의혹은 이제 전 세계가 알고 싶어 하는 문제다. 트럼프 부정선거 바이든 부정선거 했다고 지금 난리 아니야, 지금. 한국에는 골든창, 중국계 미국인 골든창, 한국계 미국인 모스탄, 또 백인 하나 있잖아. 저번에 봤는데, 질긴 캉인가 뭔가, 그 백인 남자 하나 있잖아. X하고 페이스북 보면은 항상 떠들고 있어. 내가 매일 가서 본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더구만. 국제사회는 한국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시험하고 있다. 미국도 지들이 쌓아놓은 똥을 치우지 못하고 있잖아. 중국도 지들이 쌓아놓은 똥을 치우지 못하고 있고.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 부정선거 부패를 낚으려고 낚시바늘이 미끼 역할을 하다가 탄핵을 당해버리고 사형을 구형받고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국제적 신뢰 위기를 맞고 있고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권력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은 언론, 자본, 관료, 국제관계를 통해 권력을 조정한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이미 정해진 판이 움직인다.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이 구조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운동권이 아니잖아.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올해 지방선거, 도지사, 시장, 군수 그 자리 있다고 하니까 윤석열 주변에 있던 운동권 아이들을 운동권 내 나이 되는 586 아이들이 60대지 60대 아이들하고 50대하고 40대 아이들이 전부 다 지들 밥통 책임다고 다 저게 이재명 주변에서 다 나가고 있잖아. 그 이재명이가 타고 있는 배에서는 다 내려버렸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을 딱 보게 되면은 거기는 정청래가 자기 사람들 싹 다 씹어버리고 있잖아. 그러면 이재명이는 없어, 사람이. 김현지뿐이 없잖아, 지금 이재명이는. 성남시장에서 성남시부터 같이 했던 김현지뿐이지. 이재명 주변에는 사람이 없잖아. 김현지뿐이 없잖아, 지금. 사람이 없어, 사람이. 운동권이 아니잖아. 그리고 경기 동부연합 아이들이 정면에 나설 수 있나? 못 나서. 박근혜 정권은 사기 탄핵으로 무너졌다. 박근혜는 좀 안타까워. 윤석열 정권은 내란 혐의와 부정선거 의혹 속에서 붕괴되었지.
이재명 정권 역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의 후폭풍과 윤석열 정권의 탄핵의 후폭풍을 문재인은 피해가고 그랬지만은 이재명이가 지금 독박세게 생겼다니까. 이재명 정권 역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재명이는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 후폭풍을 지 혼자 이제 뒤집어 쓰게 되어 있다니까. 다들 지금 이재명이가 탄 배에서 다 내려버렸잖아. 김현지만 남아 있고 우상호도 우리 강원도 도지사로 간다 하더구만. 그 선거에 뛰어든다 하더구만. 주변에 없잖아 텔레비 이렇게 신년 기자 쭉 보고 그러니까 없어. 사람이 없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40대하고 50대 초반 아이들, 권력에 눈이 먼 이제 불나방, 여름철에 이제 불 속으로 무조건 돌질하는 이제 똥파리들하고 불나방, 그런 아이들만 쭉 모여 있고, 없더구만. 충신이 없어, 충신이. 이재명 쪽에는. 권력은 짧고 죄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 단죄된다. 정청래 쪽에 다 붙어 있더구만. 국민 신뢰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본질을 외면한 신년 기자회견은 그냥 쇼였어. 존나게 불쌍하게 보이더구만. 내 눈에는 존나게 불쌍하게 보이더구만. 시진핑한테 가가지고 영상 속으로는 좀 환대를 받았지. 근데 미국 트럼프한테 가가지고는 개망신 당해버렸잖아. 돈만 띵겨버렸잖아. 돈만. 트럼프는 돈만 좋아하잖아. 돈만. 트럼프한테는 돈만 주면 돼. 국민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하지만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위임하지만 실제 권력은 정치 기득권, 경제 기득권, 언론 기득권, 문화 기득권, 그것도 미국과 중국 아이들의 손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실질은 허수아비 권력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탄핵을 당하는 거야. 실제 권력이고 그러면 전쟁을 하잖아. 전쟁을 못 하잖아, 전쟁을. 이재명이도 지금 북한 애들한테 벌벌벌 떨잖아. 한국의 뜻이 있는 청년들이 본인들이 드론을 북한에 보냈다고 하잖아.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기 위해 가지고. 근데 손을 벌벌벌 떨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 그 권력이 뭔데? 대통령은 전쟁을 하는 자리야, 전쟁을. 전쟁을 결정하는 자리가 대통령이야. 박정희는 주한미군도 그렇게 꽉꽉꽉 한반도에 꽉꽉 차 있고 핵무기까지 있고 그랬어도 박정희하고 전두환은 전쟁할 생각을 했잖아, 전쟁을. 그러니까 그게 지도자라는 거야. 지도자는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전쟁 결심을 해야 된다고. 근데 못하잖아. 벌벌벌 떨긴 하고 말이야. 윤석열도 전쟁 딱 할 각오로 중국 애들한테 개겠으면은 대통령 자리에 권력을 빼앗기지 않았지. 아, 참. 그래서 문관들이 국가 지도자가 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야, 나라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그래야지. 기득권들 다 때려 부수고 전쟁을 하지. 그래야 국민들이 편하게 살지.
국민 신뢰는 무너지고 정치적 냉소가 확산된다.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은 선언에 그치고 헌법 11조 보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그건 거짓말이야. 현실은 불평등으로 가득하다. 윤석열 정권은 국제 부정선거 부표를 낚으려는 낚시바늘이 미끼였나? 그것이 알고 싶다. 윤석열 본인은 그 낚시 바늘이 미끼였는데 미끼만 그냥 뺏기고 말았다. 정치 경제 권력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지배한다. 정치 경제 권력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선출된 권력을 지배한다. 박근혜 사기 탄핵과 윤석열 탄핵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 본질을 보았다. 이재명도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재명도 국민이 선출로 해가지고 뭐 개딸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지만은 이재명도 보이지 않는 권력과 보이지 않는 기득권 권력, 정치, 경제 권력에 의해 가지고 이재명도 날아간다니까. 권력은 짧고 죄는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이 권력의 실질을 되찾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실질과 본질은 사라지고 국민들은 관노비, 산노비, 공노비가 된다. 그래서 지금 뭐 민노총 애들 똑똑한 거야. 노조 만들어 가지고 뭐 빠쇼 타도 뭐 사장 새끼들 나와 하면서 회장 나와 하면서 노란 봉투법 만들고 지금 뭐 하잖아. 그렇게 하는 가운데 국가는 멸망하는 거야. 그러던 가운데 국가는 멸망하는 거야. 또다시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는 거야. 주권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야. 식민지가 되는 거야. 지금 뭐 그린란드 보니까 덴마크 아이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더구만. 그렇게 학대를 했다고 하더구만. 이 트럼프가 똑똑한 거야. 트럼프는 부동산 업자잖아.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민생, 외교를 강조했다. 그러나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과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못하지. 전쟁을 할 수 없는 권력이잖아. 이재명 정권은 전쟁을 할 수 없는 권력이야. 그러니까 국방장관도 이 방위병으로 앉혀버렸잖아. 하기야 뭐 육사 나온 아이들을 뭐 그 자리 준다고 해도 못하잖아. 육사 정도 나오고 그러면은 뭐 브리핑 그런 문화는 이제 군대에서 브리핑 그런 문화는 없애버리고 육사 나온 아이들 지들이 이제 엘리트라고 뭐 작전 그런 거만 하고 뭐 조금 보지만 차지할 게 아니라 뭐 델타 포스 근데 가가지고 직접 훈련을 받고 뛰고 해야지요. 그래 그게 군인들 아니야. 참 그 육사도 그 저 아스팔트에서 보니까 그 아줌마들이 뭐 저기 육사를 엄청나게 비하하던데 나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그 이제 그 바뀌어야 돼. 무슨 장교들이 총 매일 쏘고 권총 매일 사격하고 소총 매일 사격하고 교관총 매일 쏘고 그런 훈련을 하고 그러게야지. 무슨 펜대를 잡고 컴퓨터 타자기를 하고 브리핑 하는 데만 몰빵을 하나. 이거 말 잘하는 놈들이 인정받아 가지고 뭐 대령이 되고 장군이 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대 육상이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것도 육사가 잘 나가고 그럴 때는 뭐 전두환 시대에는 육사 아이들이 월남전에 갔잖아. 월남전에 가가지고 뭐 전투 병가는 없고 그랬지만은 지휘하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뭐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운동권 애들한테 노예 취급 당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유, 좌파 이런 말들은 그 방위병 출신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방위병 표가 얼마나 많은데 선거하게 되면은 그 현역 아이들 표보다 방위병 표가 더 많이 있다고. 그걸 노려가지고 철저하게 선거 대비용으로 만들어가지고 방위병 운동권 출신을 국방장관 장관으로 만들어버렸잖아. 그리고 해병대를 또 잡아버렸잖아. 해병대의 수건 사업인 박정희가 없애버린 해병대 사성 장군을 다시 좌파 아이들은 이번에 뭐죠? 해병대 별 4개로 만들어주고 해군에서 독립시킨다고 하잖아. 그럼 해병대 아이들이 좌파로 갈 수밖에 없지. 또 해병대 그 저기 지원하는 아이들은 거의 다 저기 밑바닥 아이들이고 그러잖아. 에, 참. 그러니까 이 보수 쪽에서 권력 빼앗기고 그런 거야. 앞으로 좀 저기 뭐 새로운 강력한 전쟁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이제 나오고 그래야 된다니까. 이재명은 전쟁 못해. 벌벌벌벌 떨잖아 지금. 어? 아이고 쪽팔려 가지고 드론 보내고 그러면은 그 이재명이가 무슨 드론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해. 국가 대통령이 국가를 통수하는 대통령이 그 드론 뭐 몇 대 보냈다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뭐 2천억짜리 전폭기 뭐 수백억짜리 미사일들 그거 하루 1시간 만에 없어져. 근데 민간인이 만든 거 지금 드론이 북한을 보냈다고 그 지랄하고 말이야. 어떻게 전쟁을 해? 전쟁을 하게 되면 하룻밤에 하루에 10년치 국가 예산이 날아가는데 앞으로 뭐 저기 이제 민주주의의 또 영웅이 나타나겠지.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등 의혹에 휘말려 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백현동 아파트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정치적 부담으로 지금 재판 계속 진행되잖아. 해야지 재판. 당당하게 그들 재판을 받아가지고 무죄 선고를 받으라고. 왜 재판을 못 받나? 이러한 사건들은 국민에게 권력은 법 위에 존재한다는 불신을 심어주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도 보이지 않는 권력이 파괴해버리잖아. 이재명 정권은 국내 국외에서 친중국 세력, 친북한 세력으로 인식이 된다. 이는 한국 정치의 전통적인 친미 세력과 대립하는 구조다. 이는 한국 정치의 한국 국민의 전통적 친미 세력과 대립하는 구도다. 이재명 정권,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은 반미 반일 세력이고 보수는 친미 친일 세력이잖아. 미국과 동맹을 중시하는 세력은 이재명 정권을 불안정한 파트너로 본다. 협력자가 아니야. 적이야. 특히 미국 군벌은 한국 정권의 친중, 친북 성향을 전략적 위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요번에 그 저기 뭐 조 공공 특검이 오산 미 공군 기지에 특검을 보냈잖아. 그거 가지고
백악관하고 미국 뭐 저기 백악관하고 펜타곤하고 지랄지랄 하잖아. 지금 지랄지랄 해요. 어떡할 거야? 이재명 미국하고 전쟁 못 하잖아. 북한하고도 전쟁 못 하는데요. 미국하고 어떻게 전쟁을 해?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부동산 업자 출신이지만 미국의 군벌은 전쟁 수행을 통해 국가 전략을 결정한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외 정책에서 차이가 있지만 군사력 유지와 전쟁 수행에서는 공통된 이해를 가진다. 이재명 정권의 친중, 친중국, 친북한 성향은 미국 군벌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지금 한국에 주한 미국 대사 없어. 근데 중국 대사가 공영방송 KBS에서 나와가지고 훈계질을 하잖아. 9시 뉴스에 나와가지고 훈계질을 하고 있어요. 일개 중국 대사가. 그래,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저기 한국 새끼들, 한국 이놈아들 전부 다 중국한테 다 넘어가고 중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친중, 친북 세력은 중국의 모태동 전술 전략을 따르려고 한다. 모태동은 게릴라 전술이잖아. 그러나 거대한 핵전쟁에서 모태동식 전술이 통할 수 있을까? 안 돼. 현재 중국은 미국의 국방비를 따라잡으려고 경쟁하고 있다. 이제 우주까지 막 쏘아 올리는데 그 돈 어디서 나는 거야, 중국은. 중국 인민들 돈 아니야. 중국 인민들이 그렇게까지 희생할 수가 있나? 폭동이 일어난다고. 예? 폭동이 일어나, 폭동. 그러나 중국의 동맹국에서 돈을 받지 못하고 지금 중국 아이들이 인도 가가지고 그 돈놀이를 했는데 인도 국민들이 중국 돈 다 쓰고 돈을 안 갚는다고 하잖아. 배짜라고 하잖아. 어? 지금 뭐 그 중국 아이들이 해외에다 갖다 버린 돈이 얼마야? 1대1로 한다고. 그 돈 지들 어떻게 받아? 돈 다 띄이고 그러는 거지. 그게 중국 인민들이 그 중국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 수출해 가지고 벌러들인 외화 달러 아니야. 미국은 나토와 동맹국을 통해 국방비 뜯어가잖아. 근데 중국은 쟤들 국방비를 뜯어갈 나라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저기 냉전 시대 그 미국하고 소련 아이들이 경쟁을 했는데 소련이 망해버렸잖아. 소련이 왜 망했는가 하니 미국하고 군사력 경쟁을 하다가 또 스타워즈 우주에까지 경쟁을 하다가 돈이 떨어져가지고 망해버리고 그런 거예요. 이재명 정권 세력은 자본줄, 즉 친중, 친북 줄을 놓아버리고 새로운 줄을 잡아야 한다. 그런데 이 줄을 또 놓지를 못하잖아. 그래야 그들이 안전이 보장된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생각이고 전술 전략이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줄을 바꾸어 잡는 것은 쉽지 않다. 중국 애새끼들한테 먹은 돈이 얼마나 뇌물 받아 처먹은 게 얼마나 많이 있나. 그 국립 서울대 거기 왜 시진핑 기념관이 거기 왜 존재해야 하지? 우리가 그 앞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시진핑 철거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뭐 더 굳건하게 만들어 놓았다 하더구만. 시진핑 기념관이 서울대학에 왜 있어야 하는데 뭐 일본의 그 전범인 거 도조 히데키 기념관 뭐 일본 히로히토 뭐 경성제국대학의 전신이 서울대학교 아니야. 도조 히데키하고
일본 히로히토 기념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서울대학교 그 학풍이 경성제국대학교 일본 식민지 사관에서 온 학자 그런 아들이 지금 학풍을 이어가고 있는 학교 아니야. 쪽팔린다 쪽팔려. 관악으로 저기 그 서울대를 옮겨버린 박정희 기념관은 없고, 응? 또 그들이 그 또 좌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김구 기념관도 없고, 우파가 자랑하는 또 저기 또 누구야 또 이승만 기념관도 없잖아. 그런데 왜 서울대학에 시진핑 기념관이 거기 왜 존재하냐? 이 병신들 아니야? 병신들이야. 조선은 외세와 내부 권력의 거래 속에서 망했다. 이모군란, 갑신정변, 울산능력, 동학, 부적을 가슴팍에 붙이고 기관총 앞으로 따따따따 쏘는 기관총 앞으로 돌격 앞으로 했잖아. 동학. 아, 참 우리 그쪽 선을 왜 그래? 응. 그 무지해서 그래 무지. 정세를 몰랐다는 거야. 자, 뭐 박근혜 정권은 탄핵으로 무너졌고 윤석열 정권도 탄핵으로 무너졌고 그 뭐 이재명 정권도 삼세판이야. 같이 또 탄핵으로 무너지는 거야. 이게 인과응보야. 할 말이 많은데. 자, 권력은 언제나 권력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력의 얼굴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력의 얼굴이다. 얼굴 맞다. 그러나 보이는 권력을 박살내는 보이지 않는 권력은 얼굴을 알 수가 없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있다. 언론 권력, 자본 권력, 관료 권력, 국제 권력이 얽혀 권력을 선출된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을 조정한다. 뭐 내 말이 맞지 뭐. 국민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이미 정해진 판때기 위해서 그 판이 움직이고 있다. 언론이 문제고 그래요. 그래서 권력 잡고 그러면은 언론 막 깨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 언론은 권력의 가장 강력한 도구다. 박근혜 탄핵 당시 언론은 연일 국정농단 프레임을 강화했다. 윤석열 정권 붕괴 과정에서 언론은 내란 혐의로 프레임을 확산시켰다. 그럼 앞으로 이재명 정권이 무너지고 그럴 때는 언론은 또 뭘로 또 저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재명 정권을 뭐 탄핵시키고 뭐 윤석열 정권처럼 뭐 사형 무기징역을 때려버리고 그러겠는가.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 보수 쪽에 있는 언론은 못해. 근데 좌파 쪽에 있는 언론 아이들은 길을 쓰고 하더구만. 내 생각에는 아마 앞으로 이제 이재명 권력을 탄핵시키는 데는 좌파 더불어민주당에서 운영하는 그 권력 아이들이 앞장서가지고 할걸. 언론 자본 권력 아이들이 앞장서가지고 이제 이재명 타도를 외쳤고 그럴 건데 이 보수 쪽에서는 그런 인재들이 없더구만. 없어.
없어. 지 나온 학교만 자랑하지. 서울대, 연대, 고대 그 자기 간판만 자랑하지. 실제적으로 들어가가지고 패버리고 작살내는 푹 찔러버리는 아이들은 없더구만. 좌파 애들한테서 밀려 나와가지고 그 언론 권력 싸움에서 밀려난 아이들이 우파 쪽에 있더구만. 재벌들, 경제 권력과 금융권은 정치적 생존을 위해 권력 재편에 또 협력한다. 돈이잖아, 돈. 박근혜 탄핵 당시 일부 재벌들은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재인 쪽에 섰잖아. 문재인 쪽에 서버렸다고. 일부 재벌들이. 그런데 삼성전자 이재용은 박근혜 쪽에서 있다가 완전히 개박살 나버렸잖아. 근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재벌이라는 그 부드러운 이미지에서 깜빵에 들어가가지고 창자가 터졌잖아. 창자가 뱃속에서 터져버렸단 말이야. 그 사건을 겪은 이후에는 이재용 그 삼성전자 회장 얼굴을 가만히 산천을 살펴보고 그러면은 나 직접 보지는 못하고 그랬지만은 뭐 텔레비전에서나 인터넷에서 딱 보고 그러면 텔레비전에서 딱 보고 그러면은 사람이 변했더구만. 더 강해져 버렸어. 윤석열 정권 붕괴 과정에서도 자본은 또 새로운 권력과의 관계를 또 준비했지. 에휴. 자본은 권력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며 국민의 선택보다 기득권의 이해관계가 우선한다.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 되고 그 주변에 있던 김대중 신봉자들, 김대중에 따라 다니던 그런 아들 다 지금 뭐 하고 있나? 윤석열하고 그렇게 놀던 아이들, 어? 관료 권력의 은밀한 힘. 관료제는 관료가 권력이야. 관료제도는 권력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관료제도는 그대로 남아 정책을 집행한다. 관료가 왕이야.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관료제도는 흔들리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 붕괴 이후에도 관료제는 새로운 권력 이재명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 관료제는 국민이 직접 선택하지 않은 권력이다. 관료제는 국민이 직접 선택하지 않은 권력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 운영의 핵심을 쥐고 있다. 관료들이 다 쥐고 있잖아, 지금. 국제관계의 압력. 국제관계는 국내 권력의 방향을 결정한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한국 권력은 흔들리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지. 박근혜를 보고 천안문 그 광장 막루에 서라고 한 새끼들은 어떤 새끼들이야. 결국 외교적 압력 속에서 무너졌잖아. 미국 아이들이 박근혜 안 도와줬잖아. 왜 천안문 광장 공산주의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날, 그 뭐 선언을 한 날, 그 천안문 광장 막루에 외가지고 왜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가서 서 있고 그러는 거야. 그 내가 봐도 그 잘못된 거지.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서라고 꼬신 새끼들은 좀 잘 처먹고 잘 살고 있잖아, 지금, 어? 아이, 답답하네.
윤석열 정권 안 됐어. 자, 우리 국민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개돼지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리고 청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까지 급식을 먹었잖아. 뭐 정신병원도 학교 가면 뭐지 급식을 먹었다면서? 그 사료 아니야 사료. 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나? 나이가 처먹어 가지고도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해줘야 된다. 어? 그렇게 이제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 어? 경쟁이 없는 그런 이제 그 사회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게 지금 젊은 아이들이고 그러잖아, 청년들. 우리 때 하고 그러면은, 우리 때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도시락 싸가지고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어. 근데 어떤 뭐 저기, 뭐 조직 폭력에 가입할 새끼들은, 뭐 빈 뭐 저기 맨 도시락을 갖고 와가지고 다른 그 친구들, 다른 학생들 밥을 이렇게 세금 받듯이 해가지고 밥을 처먹었다고. 근데 그런 걸 할 수 없던 아이들은 그냥 뭐 저기 나가서 정립시간에 나가서 그냥 수돗물 꿀꺽꿀꺽 맞았어. 그러면서 배를 채우고 그랬다고. 근데 지금 뭐 좌파 정권 들어서가지고 초등학교, 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까지 학교 가면 밥을 엄청나게 좋은 밥을 줬잖아. 그리고 걔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나? 이제 사회 나가도 국가에서 모든 직장을 다 잡아줄 것이고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한다. 그렇게 인간의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개, 돼지, 소, 가축이 되어 버렸다니까. 자유 영혼이 아니야. 그냥 길러진 영혼이고 그런 거지. 그렇게 좌파 아이들이 길러내어 버렸잖아. 국민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선택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정해진 판 위에서 움직인다. 박근혜 탄핵은 국민의 촛불, 민심이 촛불은 그냥 동원된 아이들이야. 그 뒤에는 권력 내부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거래가 있었고 그 당시 촛불 아이들은 돈으로 동원된 아이들이고 그랬잖아. 우리가 현장에 있었는데 2016년도, 17년도 현장에서 그걸 다 지켜보고 다 기록을 하고 정치 집회를 했는데 윤석열 정권 붕괴도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기득권과 외세, 중국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된 결과였다. 윤석열 정권 붕괴는 중국 아이들이 관계한 거야. 국민은 민주주의를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허수아비 권력만을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들은 전쟁을 못하는 거야. 박정희 전두환까지는 전쟁을 할 수 있었잖아. 박정희하고 전두환은 전쟁을 할 수 있었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였단 말이야. 근데 그 뒤로 나온 아이들은 전쟁을 못했잖아. 김영삼이한테는 역사적인 기회가 주어졌다고 클린턴이 와가지고 김영삼한테 우리 북한을 점령하러 간다. 북한하고 전쟁한다고 했을 때 김영삼이는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 국가 부도가 오고 한국은 후진국이 된 거야. 그때 전역했어 봐. 강력한 미군의 힘으로 지금 만주까지 우리가 다 먹고 있었지. 만주. 일본이 먹었던 만주. 미국 아이들이 만주 들어가서 경영 못해. 근데 일본 아이들은 만주 가서 경영했잖아. 우리 한국인이 만주 가서 경영하면은 할 수 있다니까. 그때 아주 그 역사적인 기회가 왔는데 클린턴이 미국 아이들을 그 기회를 만들어 줬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야, 내가 말은 지금 시원하게 잘한다. 자, 이제 뭐 결론을 내가 좀 제가 결론 내가 좀 내가 한 말 내가 결론을 내가 내리고 그래야 돼요. 결론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지배한다. 박근혜 사기 탄핵과 윤석열 탄핵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 본질, 우리는 그 본질의 존재를 보았다. 이재명 정권도 박근혜 정권과 윤석열 정권과 같이 똑같이 탄핵당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권력은 짧고 죄는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이 권력의 실질을 되찾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실질은 사라진다.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국가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그 뒤에 나타난 대통령들은 전쟁을 할 수 없는 허수아비 권력자들이었다. 국가의 권력은 전쟁을 해야지, 전쟁을. 참, 클린턴이 김영삼한테 결정적인 기회를 줬는데, 에이, 그러니까 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프레임에 갇혀서 사기 탄핵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들어 파면했다. 헌법재판소가 선출된 권력을 무시해버렸어. 헌법재판관 8명에. 그 중에 한 여자는 머리에 무슨 플라스틱을 꽂고 나와가지고, 쪽팔려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미개국이 된 거야. 미개국이 된 거야. 세상에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지금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나? 자, 윤석열 정권이 몰락을 했고, 윤석열 정권이 왜 몰락을 했는가?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 제84조가 적용이 될 수 있었는데 재직 중에 탄핵이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재직 중에 헌법 제84조 적용이 돼. 내란 중에 재판을 받고 깜빵에 가고 나오고 탄핵이 되고 깜빵에 들어가고 사형이 지금 1심에서 구형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피할 수가 없지. 이는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헌법 제84조가 적용이 안 되었어. 헌법 제84조가 적용이 안 되었고 헌법 제11조가 적용이 된 거야. 그러나 그 과정은 단순한 법적 심판이 아니었다. 보수 진영 내부의 권력 다툼. 윤석열은 보수 쪽에서 탄핵시킨 거야. 탄핵을 막을 수가 있었잖아. 탄핵을 막을 수가 있었다고. 헌법재판소를 안 갈 수가 있었다고. 그런데 보수 쪽에서 탄핵을 시켜버렸잖아. 한동훈. 왜? 충성심이 그렇게 없나?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패스한 아이들은 그렇게 잘났나? 검찰과 정치권의 갈등,
언론의 플레임 전쟁이 얽혀 있었다. 기득권 세력은 필요할 때 권력을 세우고 필요할 때 지들이 세운 권력을 무너뜨린다.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법의 원칙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작동을 드러낸다. 이재명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지. 이재명은 지금 더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뭐 저번에 그 대선 뛸 때 딱 관찰해보고 그러니까 뭐 손학규, 이낙연이 가들 저기 더불어민주당의 그 핵심 것들 아니야. 근데 걔네들이 와가지고 이재명 타도를 외치고 그러더라고. 손학규, 이낙연이 김문수 후보 저기 연설 끝나고 그러면은 남아가지고 뭐 선전선동을 하는데 내가 그거 다 촬영해 놓았다고. 영상 자료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런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등 의혹에 휘말려 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는 어저께 2026년도 1월 21일 기자회견 뭐 몇 시간 했잖아.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는 경제, 민생, 외교를 강조했지만 법 앞의 평등과 불소추 특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헌법 11조, 헌법 제84조 안 했어. 이는 국민 신뢰 회복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다. 국민은 대통령이 법 앞에 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권력은 여전히 방패 뒤에 숨어 있다. 이재명 정권도 윤석열 정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어떻게 1년도 안 지났는데 윤석열 정권 주변에서 힘을 쓰는 그 권력의 실세라고 하는 아이들이 전부 다 지방선거에 26년도 6월에 있는 뭐 지방선거, 지자체 선거에 다 출마한다고 윤석열, 이재명 배에서 다 내리고 있나. 쥐들이 생각해도 위험한 거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은 정청래가 지금 다 장악해버리고 있고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실질은 사라졌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했지만 실제 권력은 보이지 않는 기득권과 미국과 중국의 손에 달려 있다. 국민 신뢰는 무너지고 정치적 냉소가 확산된다. 투표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체념이 대한민국 전체 사회를 지배한다. 민주주의는 형식적 절차만 남고 실질적 권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된다. 선거관리위원회? 걔들도 권력이 아니잖아. 근데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정하는 아이들은 또 누구야? 그게 실제 권력이지. 뭐 미국 아이들은 그 배우를 중국이라고 지금 엄청나게 뭐 골든창하고 모츠탄하고 뭐 질캉인가 오질캉인가 걔네들이 와서 선동하고 있잖아. 그걸 듣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윤석열 타도한 아이들은 왜 골든창하고 모스탄이 하는 말을 막지를 못해? 꼼짝도 못하고 그러더구만. 우리들만 때려잡고 말이야. 아스팔트에 뛰는 사람들만 깜빵 보내고 때려잡고 말이야. 힘없는 사람들은. 국제관계는 국내 권력의 방향을 결정한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한국 권력은 흔들린다. 꼭두각시지요. 중국의 꼭두각시, 미국의 꼭두각시야.
꼭두각시 노릇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깜빵에 보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저기고 미국 시민권 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러는 거지. 나는 미국 시민권 필요 없어. 여기는 내 나라, 내 땅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왜 할아버지, 왜 할머니, 내 아버지, 어머니, 참 그 가난한 사람들이 지킨 땅이야. 그분들 묘가 한반도에 있고 납골당에 있고 그런 거야. 나도 뭐 여기서 죽고 그래야지. 미국 가면은 그 인종차별 당해버리고 그러잖아. 미국에서 뭐 대형 병원 의사가 되고 뭐 대법원 판사가 되고 거기 가도 한국인, 황인종, 유색 인종이기 때문에 인종차별 당해. 인종차별. 모욕감, 모멸감을 느낀다고. 그래서 내 나라 내 땅이 최고야. 국제관계는 국내 권력의 방향을 결정한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한국 권력은 흔들린다. 미국은 동맹국을 통해 미국은 동맹국을 통해 국방비를 분담하지만 중국은 고립된 구조 속에서 경쟁한다. 한국 권력은 친미, 친중 세력의 줄다리기 속에서 허수아비로 전락한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외세의 이해관계 속에서 조종된다. 앞으로 이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럴 거야. 조선 말기에 이씨 조선이지. 이성계 후손들. 어떻게 이성계 후손들이 500년 동안 이어져 왔는가 하니 세계사의 변방에 있었잖아. 변두리에 있었잖아. 그러다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고 그러니까 금방 깨져버린 거야. 금방 멸망한 거야. 일본은 살아남았잖아. 걔네들은 한 1945년 동안 제국을 만들었잖아. 제국을 경영해 보았잖아. 조선 말기에 외세와 내부 권력의 거래 속에서 조선은 무너졌다. 이모군란, 갑신정변, 을사늑약은 모두 외세와 내부 권력의 거래가 얽힌 사건이었다. 그 가운데 통합이 또 일어나가지고 또. 아유, 지금 한국 정치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외국 세력의 이해관계와 내부 기득권의 거래 속에서 권력은 세워지고 무너진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역사의 교훈은 여전히 현재를 지배한다. 동학하고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는 곳이 지금 노란봉투법 노조들 아닌가? 똑같아. 조선 망할 때하고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러는 거야. 박근혜 정권은 탄핵으로 무너졌다. 박근혜 정권은 탄핵인데 사기 탄핵이지. 박근혜 정권은 사기 탄핵으로 무너졌다. 윤석열 정권은 내란 혐의와 부정선거 의혹 속에서 붕괴했고 이재명 정권 역시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 권력은 짧고 죄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 단죄된다. 국민 신뢰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본질을 외면한 신년 기자회견은 불완전한 답변이었을 뿐이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국민이 권력의 실질을 되찾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국민이 권력의 실질을 되찾아야 한다. 첫째,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라도
있잖아. 수사를 하고 재판을 받고 재판에서 무죄 확정을 받으란 말이야. 숨지 말고 권력의 뒤에 숨지 말고 헌법 제84조 그거 다 깨져버렸어. 박근혜 윤석열 탄핵을 통해 가지고 헌법 84조는 이제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법 앞에 서야지. 둘째, 불소추 특권을 좋게 해석해야 한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사형을 구형한 백대현 판사가 헌법 제84조 새롭게 해석을 했잖아.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윤석열이 그렇게 된 거잖아. 불소추 특권을 좁게 해석해야 한다. 직무 보장을 위한 장치이지 범죄 면책이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중에 체포가 되었고 체포되어서 깜빵에 들어갔고 또 나와서 또 헌법재판소에서 또 저기 탄핵이 또 저기 확정이 되었고 헌법 제84조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언론 권력, 자본 권력, 관료 권력, 국제 권력, 그 투명성이 확보해야 한다. 이건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 조선이 망한 게 이거였고,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지금 망해가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 조선은 500년 동안 유지했잖아.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70년 만에 망하는 거야. 80년도 넘기지 못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망해가고 있고 그러는 거야.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을 국민이 감시할 수 있어야 망하지 않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 신뢰 위해서만 유지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를 맛보았고 자유시장 경제를 맛보았는데 왜 중국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통제 시장 경제로 왜 가려고 하는데? 국민이 갈 수가 있나? 못 가지. 그쪽은 면역 체계가 안 되는 거야.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가 또 시장 자유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가 중국 공산당 아이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그 전체주의 통제 경제 그 억압된 세계 속으로 왜 대한민국 국민들을 몰아넣고 있는데 거기 따라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데 옛날 뭐 공자왈 맹자왈 하던 뭐 저기 뭐 조선시대 사대부 후손 그 새끼들 후손들 즉 살아 있나? 없잖아. 그리고 또 왜 또 천주교는 가만히 놔두고 또 기독교만 또 왜 또 탄압을 하나? 미쳐버린 거 아니야? 해석을 똑바로 하고 그래야지. 종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것에 대한 근본 이해도 없더구만. 어제 신년 기자회견 딱 들어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평등하게 천주교도 때려잡고 기독교도 때려잡아야 될 거 아니야. 천주교도 종교재단 천주교도 그 해체해버리고 기독교도 해체하는 게 그게 공평한 거 아닌가? 왜 천주교에 대해서는 왜 말을 못해? 카톨릭에 대해 가지고는.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한다. 박근혜 사기 탄핵과 윤석열 탄핵과 사형 구형을 지켜보면서 나와 너와 당신과 우리들은 그 본질을 현재 보고 있다. 좌파 세력, 친중, 친북 정권이 만들어낸 이재명 정권도
좌파 세력, 친중, 친북, 중국 공산당을 숭배하는 세력, 북한 세력을 숭배하는 세력들이 만들어낸 이재명 정권도 박근혜, 윤석열 뒤를 따라가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를 맛보았고 시장 경제를 맛보았단 말이야. 근데 이 수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중국 통제, 중국 전체주의 세계, 그 정치 체제, 중국 체제, 시장, 통제 시장 정치, 거기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 근데 지금 뭐, 대한민국 대통령 전쟁할 수 있나? 전쟁 못하잖아. 대한민국 청년들 3명이, 저기, 드론을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기 위해 가지고 북한으로 드론을 보낸 것도 뭐 벌벌벌벌 떨면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외국 세력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자리야. 전쟁을 할 수 있는 자가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의 목소리와 나의 얼굴로 내 생각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남겼어요. 이렇게 말하고 나면은 시원해. 뭐 돈이 없어도 좋고, 뭐 내일 뭐 때거리가 없어도 좋아. 시원해, 시원해.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도 영광을 위하여 또 말했다고 또 뭐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말하겠지.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야. 우리가 지금 권력이 없어도 살고 있잖아. 권력이 있는 자들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력이 없는 자들은 내일 때거리도 없어. 지금 뭐 대한민국 국민들 죽지 못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다 지금 이제 뭐 직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좋겠지. 뭐 대기업에 다니고 관료 생활을 하고 공무원 생활을 하고 뭐 경찰 생활을 하고 뭐 월급 또박또박 들어오는 밥통 직업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너무나 좋겠지. 공무원들, 관료들, 대기업에 있는 뭐 저기 애들 대다수 국민들은 자영업 하면서 먹고 살고 있잖아. 그 자영업 하는 사람도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 그리고 또 뭐 실업자들 얼마나 많아. 집에서 저기 떼거리도 거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아. 근데 소위 이제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는 눈에 보이는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는 대통령, 장관, 차관, 국회의원들, 지방자치제, 선출된 그 저기 장들, 시의원, 도의원, 얘네들은 좀 똥똥하면서 우리가 세금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그래도 정치하려면은 기본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공천 낼 헌금이 없어 가지고 못하잖아, 정치는. 말이라도 하고 살고 그래야지, 말이라도. 그 표현의 자유도 못하게 하고, 생각의 자유도 못하게 하고,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려고. 쪽팔림을 알아야 된다고, 쪽팔림을. 그리고 뭐 서로 알지도 못하면서 패거리로 갈라쳐가지고, 앞으로 그 댓글, 페이스북, 대한민국에서 모든 SNS 댓글 다는 창에다가 국적을 밝혀야 된다고. 나도 방송하다 보게 되면은 4천 명, 5천 명 들어와서 보는데 내가 왜 이걸 녹화를 하는가 하니 댓글이 전부 다 쌍욕이야.
내가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 중국 아이들이 들어와서 댓글 다른 거야. 댓글에 뭐 트위터 X처럼 국적을 밝히라고. 트위터 X에서 국적을 밝히고 그러니까 조용하더구만. 중국 아이들 선전선동하는 게 사라지더구만.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뭐 스타링크 시대가 열리고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보다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보다 뭐 스타링크 뭐 앨런 머스크 그 사람이 쏘아 올린 위성이 더 많이 지금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요. 또 이제 앞으로 이제 한 열흘 뒤면은 미국이 이란 또 이제 박살 낼 거야. 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합니다.